세계의 전통주, 서아시아 편.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전통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며 한 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전통주만을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곁들여 소개함을 이해 바랍니다. 유럽의 동부와 아시아 서부의 남카카스 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며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 아르메니아. 국민의 92.6%가 가장 오래된 기독교 종파인 아르메니아 사도교의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최초의 양조 흔적은 조지아이지만 최초의 와이너리 흔적은 아르메니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발견된 아레니 1 동굴에 있는 단지 카라스에서 약 6,000년 전에 운영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전통주는 와인이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다른 전통주 아라라트 브랜디가 있습니다. 아라라트 브랜디의 역사는 19세기 중반 1887년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브랜디 공장이 설립되면서 아라라트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답니다. 아라라트라는 이름은 아르메니아의 상징적인 산인 아라라트 산에서 유래하였답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당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 꼭대기에 있었고 물이 빠지자 노아의 아들들이 계곡으로 내려가 첫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땅. 이 산은 현재 터키에 속하고 있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는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라라트 브랜드는 단순한 주류 브랜드를 넘어 아르메니아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1900년에 이 브랜디는 파리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하여 아라라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지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브랜디를 코냑이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규정이 강화되면서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브랜디는 코냑이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었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얄타 회담 동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소련의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이 준 아르메니아 브랜디 드빈에 매우 감명을 받아 여러 상자를 보내달라고 요청. 이에 매년 400병의 드빈이 처칠에게 배송되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브랜디는 고대 수도인 드빈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으며 1943년에 아라라트 브랜디에서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아라라트 브랜디 박물관은 각국의 유명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붙인 브랜디를 만들어 오크통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초창기부터 만든 브랜디부터 최근에 생산된 브랜디가 모두 전시되어 있다 합니다. 아라라트 브랜디의 포도 품종은 주로 아르메니아에서 재배되는 백포도 품종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사용되는 주요 품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기후와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보스케아트, 가란드막, 칸군과 같은 품종이 주로 사용되며 그 지역의 전통적인 양조 방식과 결합되어 독특한 맛을 창출합니다. 이외에도 아르메니아는 다양한 전통주가 있습니다. 오디를 발효시켜 만드는 전통 증류주 오디보드카, 주로 포도나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아르메니안 아라크, 전통적인 과일 리큐르 짜르, 주로 발효된 곡물에서 만들어지는 저알코올 음료 보르자, 곡물과 과일을 혼합하여 만든 고르, 과일살구, 자두배, 모가 등 또는 허브를 증류해 만든 오그이 등이 전통주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아르메니아의 전통주는 대개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손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 방식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각 가정마다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며 축제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동유럽과 서아시아가 만나는 접경지대에 위치한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나라, 아제르바이잔. 다양한 민족과 문명들의 영향을 받아왔답니다. 그 결과 아제르바이잔의 문화는 고대 페르시아, 티르크족, 러시아, 이슬람, 유럽 등 여러 문화권의 전통들이 융합된 독창적이고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형성하게 된 나라랍니다. 인구의 약 97%가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세속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 종교적 규제가 매우 느슨하답니다. 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필수가 아니며 알코올 소비도 자유롭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도 몇 가지 전통주가 있습니다. 주요 전통주로는 달콤하면서도 강한 알코올 도수를 가진 뽕나무 열매로 만든 전통 과실주 투트 아라기, 과일의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전통 음식과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술, 석류로 만든 전통 와인 나르 샤랍,
토마토로 만든 독특한 전통주 포미도르 아라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주류 종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 음주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해 있습니다. 아라기는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킨 후 보통 2회 또는 3회 증류 과정을 거쳐 만듭니다. 알코올 도수는 45에서 65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아라기는 아락과 같은 계열의 증류주이며 아랍어 아락에서 유래했습니다.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사이프러스, 우리에게는 키프로스로 많이 알려진 나라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이 아시아라서 주로 서아시아로 분류되지만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리스와 가깝고 유럽연합 회원이기에 유럽으로 분류됩니다. 사이프러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칵테일이 있습니다. 이는 키프로스에서 생산되는 키프로스 브랜디를 섞어 만든 브랜디 사워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브랜디 사워 칵테일을 즐기지만 키프로스 버전은 흥미로운 왕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칵테일은 유래는 1950년대 초에 이집트의 파루크 왕을 위해 키프로스의 트로도스 산맥에 있는 섬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왕이 키프로스 브랜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키프로스 브랜디를 사용하여 술이 아닌 아이스티처럼 보이게끔 칵테일 음료를 만들어서 왕이 술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만든 칵테일이 브랜디 사워 칵테일이랍니다. 이 칵테일은 코냑이나 아르마냑보다 더 부드러운 키프로스 브랜디와 프레시 레몬 또는 레몬 스컷이, 앙고스투라 비터, 소다수 또는 레모네이드에 얼음을 넣어 만들어집니다. 키프로스에서 브랜디 생산은 1871년 이 섬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업체에 의해 생산되었답니다. 높은 알코올 도수의 브랜디도 있지만 대부분 알코올 농도가 32%라는 점에서 다른 유럽 품종과 다르며 키프로스 브랜디는 크시니 스테리 기반의 화이트 와인을 2번 증류하여 일반적으로 오크통에서 숙성 생산된답니다. 키프로스 브랜디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레몬 코디얼과 더불어 키프로스의 국민 음료로 언급되는 브랜디 사워 칵테일을 전통 음료로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파루크 1세는 이집트의 실질적 마지막 왕, 1936년 4월 왕이 되었으나 1952년 가말 압델 나세르와 무함마드 나기브의 군부 쿠데타가 성공, 나기브가 대통령이 되고 파루크 1세는 이탈리아로 망명, 1965년 3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사망했답니다. 풍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독특한 조지아 문자를 가졌으며 아름다운 자연, 카프카스 산맥과 흑해, 다양한 풍경이 여행지로 매력적인 나라, 조지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로 약 8,000년의 와인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크베브리 와인 제조 방식으로 유명한 조지아. 조지아의 국민 전통주로는 크베브리 와인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조지아의 독특한 양조 방식인 크베브리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땅에 묻은 큰 항아리 크베브리에 포도즙과 껍질 씨를 함께 넣어 자연 발효시킵니다. 이 방법은 8,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크베브리 와인은 거칠고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높아 호불호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와인과 전통 증류주 차차가 있습니다. 오렌지 와인은 백포도를 껍질, 씨앗, 줄기까지 함께 발효시켜 만든 와인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상이 오렌지빛을 띠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렌지 와인이라고 한답니다. 이 와인은 독특한 풍미와 복합적인 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전통주 차차. 차차는 조지아에서 와인 제조 과정에서 남은 포도 찌꺼기를 증류하여 만드는 전통 증류주입니다. 이탈리아 그라빠와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차차는 흔히 조지아식 브랜디로 불리며 알코올 도수는 40도에서 65도까지 다양합니다. 차차를 와인만큼이나 즐기며 다양한 약효가 있다고 믿어 아침 식사에 곁들여 마시기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토착 품종인 적포도 사페라비, 백포도, 키실, 루카츠리 등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라빠어는 그라폴로로 이탈리아어로 포도송이를 일컫는 단어, 보통 포도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포메이스, 즉 포도껍질, 남은즙, 씨앗 등을 증류해서 만든 포메이스 브랜디, 이탈리아에서 전통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형제의 나라 불리는 튀르키예, 그 주요 이유들은 역사적, 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 스스로를 튀르크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자로 쓰면 돌걸입니다. 돌걸은 튀르크를 한자로 음차한 표기라고 합니다.
당시 태종 시기의 당나라의 팽창 정책으로 당나라와 맞서기 위해 고구려와 돌궐이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개 소문이 돌궐의 공주 게필사백의 딸 게피로이와 혼인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는 돌궐 황제의 장례식에 고구려 사신이 참석한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한 돌궐의 퀼탱긴 비문에 맥고려 고구려는 형제의 나라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 15,000명을 파병하여 우리를 도왔으며, 전쟁 고아들을 위한 자국의 수도 이름을 따 앙카라 고아원을 경기도 수원시에 설립 운영하여 수백 명의 전쟁 고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 1952년에서 1966년 14년 동안 640여 명 전쟁 고아를 돌본 터키군은 2018년 영화 아일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앙카라 학교 티르키예군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문을 닫았고, 지금은 그 옛날의 흔적은 사라졌고 학교터를 알리는 작은 표지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재건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즉 의약품, 식량, 기술 등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2012년 한 티르키의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되어 경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에는 대표적인 국민 전통주 라키가 있습니다. 라키는 티르키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술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스 씨앗으로 향을 낸 증류주로 흔히 사자의 우유라고 불리며, 알코올 도수는 보통 40도에서 50도 정도입니다. 전통적으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물과 함께 희석하여 마시며, 물과 섞은 후 흰색 루스 또는 오파라 현상 변화를 잘 볼 수 있도록 유리로 설계된 보통 얇고 길쭉한 라키 잔에 마신다고 합니다. 라키는 고도수의 술이므로 한 번에 마시기보다는 여러 차례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키는 터키에서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문화를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단맛이 나는 라키로 기본 라키와 달리 설탕이 추가된 세케르팔리 라키, 낮은 알코올 도수 약 1% 정도로 걸쭉한 질감과 달콤한 맛이 특징인 발효된 곡물로 만든 전통 음료 보자. 그리고 오랜 와인 양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터키 와인, 특히 카파도키아와 에게해 지역의 와인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니스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속시식물로 동부 지중해 지역과 서남아시아가 원산지, 이 식물의 맛은 감초, 회양, 타라곤과 어느 정도 유사하며 특히 아시아에서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 스타아니스와 완전 다른 식물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땅 이스라엘,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방문하는 나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로 불리지만 또한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고난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 그들의 전통주를 설명하겠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첫 왕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고,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며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930년경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과 외세의 침략을 초래. 기원전 597년에서 539년경 사이 바빌로니아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두 차례 예루살렘을 침공,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 임금과 신하, 유다 지도자들을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 기원전 559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대왕이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하였고, 정복 후 고레스는 바빌론의 주민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기원전 538년에 유다인들을 포함한 포로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해방령을 발표했답니다. 유다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었으며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D 7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AD 135년 바르코흐바 반란으로 이스라엘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으며
이후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강제 이주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잃고 디아스포라로 떠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디아스포라는 주로 특정 민족이나 문화 집단이 고향이나 원래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분산된 상태를 그리스어 디아스페이레인에서 유래되었으며 흩어지다 또는 퍼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심화되면서 유대인들은 다시금 정착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로 이어졌고 많은 유대인이 생존을 위해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기까지는 1896년 헤르츠 저서 유대국가를 발표하면서 유대인 국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들이 독립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19세기 말부터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헤르츠는 1860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기자이자 작가였답니다. 참고로 시온주의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민족주의 운동. 시온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시 내의 언덕 이름으로 이곳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로서 유대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주는 아라크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널리 소비되는 증류주로 티르키의 라키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크의 기본 성분은 주로 포도주를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을 증류하고 그 후에 아니스라는 향신료를 추가하여 맛을 내는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아라크는 일반적으로 40도에서 60도 사이의 높은 도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알코올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물과 섞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튀르키의 전통주 라키처럼 물을 추가하면 음료의 색이 하얗게 변하는 루스 또는 오파라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아라크의 특징적인 시각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도나 다른 과일로 만드는 일종의 과일 브랜디 전통 증류주 페카,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만드는 수제 와인 테게렛, 주로 포도주와 허브를 혼합하여 만드는 술로 가정에서 직접 양조한답니다. 꿀과 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메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음료 중 하나입니다. 메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소비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할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 국가로서 쿠란 경전에서 술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율법 샤리아 때문에 술 소비가 공식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란, 오늘날 이슬람 율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술이 금지되기 전 과거 전통주로 이란 시라즈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라즈 와인을 즐겨 마셔왔으며 한때 세계적으로 시라즈 와인이 유명하였답니다. 참고로 시라즈 와인은 두 가지 다른 와인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름은 이란의 시라즈시 주변에서 생산된 와인을 말하며 현재의 시라즈는 주로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시라 포도의 대체 이름입니다. 현대의 시라즈 포도는 시라와 동일하며 이란의 시라즈시에서 생산되는 와인과는 확립된 연결고리가 없는 남동부 프랑스에서 유래된 시라즈 포도 품종입니다.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국가들은 보통 포도나 대추를 증류하여 만든 전통주 아락을 생산하며 음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과 관광객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술 소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전통적인 주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라는 음성적으로 술이 유통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술이 금지된 국가로서 전해져 내려오는 특별한 전통주가 현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주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통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영상은 나라별 상식으로 알면 좋을 한두 가지 전통주만 설명한다는 것을 즐겁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전통주를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